코리안 남양주를 중심으로 하이리빙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 그룹 하이마스터 박형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같이 공유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업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이리빙은 슈퍼 공유 플랫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명분과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거기에 걸맞는 사업가의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리빙 슈퍼 공유 플랫폼은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 그 많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는 누가 소비할까요? 우리 일반 소비자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구매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사회는 공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슈퍼 공유 플랫폼은 소비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추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죠. 다들 보셨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호모 사피엔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은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내주고 우리는 즐겁게 소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 공유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부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회복할 대안이 바로 슈퍼 공유 플랫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생산은 할 수 없고 절대 소비층으로 전락한 노령층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희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하이리빙 슈퍼 공유 플랫폼은 1인 기업가를 위한 실생활의 비즈니스 스쿨이면서 동시에 팀워크 비즈니스이고 협업으로 상승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KBS에서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년 특집으로 가상화 혁명에 대해서 3부로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전 구글의 마케터이자 다보스 포럼 청년 대표인 주영민 씨의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사회의 가상화입니다. SNS로 대두되는 소셜미디어죠. 그리고 2부는 지능의 가상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3부는 돈의 가상화,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상화는 SNS, 즉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지배당하고 있는 삶,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보다 중요하고 사진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형외과에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최근에 어떨까요? 인스타그램에 필터링된 자기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세계가 인스타그램에 전시되기 위한 배경 화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행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일상 탈출이라든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스타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달라졌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 공간이 역전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공지능입니다. 지능의 가상화를 다루고 있죠.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전을 보면서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2040년이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해서 어쩌면 우리 인간을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뉴로 테크놀로지 비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럴링크라고 합니다. 이 뉴럴링크에서 뭘 개발하고 있다고요? 인간과 AI를 연결하는 칩을 두뇌에 삽입하는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칩을 통해서 AI처럼 막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인간이. 내가 직접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올해 FDA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칩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영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플랫폼 대기업의 CEO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화혁명의 3부는 바로 돈의 가상화입니다. 이제 현금이 사라지고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이 현금 발행량을 축소해 가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돈의 가상화에서 1라운드는 현실화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유로, 이런 현실화폐와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간의 전쟁입니다. 1라운드는. 그럼 2라운드는 뭐가 될까요? 2라운드는 디지털 화폐 간의 전쟁이 되겠죠. 첫 번째로 페이스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리브라입니다. 플랫폼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두 번째는 각국도 발빠르게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중국의 CBDC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죠. 이런 디지털 화폐 간의 기축통화를 놓고 2라운드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실제 화폐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죠. 달러가 있어야 환율이 매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과 혹은 저 사이트, 저 국가에서 디지털 통화 간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축통화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축통화를 놓고 디지털 화폐 간에도 2라운드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주영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실제 기업들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은 매장 없는 유통회사로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쇼핑몰이 됐습니다. 매장 없는 유통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극장 없는 영화회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없는 호텔회사고요. 그리고 우버는 택시가 없는 택시회사입니다. 이제 토지나 자본이 아니라 토지는 뭐로 대체됐어요? 플랫폼으로 대체됐습니다. 자본은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로 자본은 이미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역전시키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가진 신인류 호모사피엔스에게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이틀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내 유통기업 1위가 어디라고요? 롯데쇼핑이 점포 200여 곳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좀 실감이 가세요? 네, 가상 공간에 매장이 없는 유통회사가 현실 세계의 유통회사들을 전부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지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라면 백과사전이죠. 그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인터넷상에 있는 위키피디아입니다. 백과사전입니다. 이곳에 보관된 모든 지식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 내 손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정보가 오픈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거의 하루 만에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거의 하루 만에 여기서 일어난 일이 지구 끝까지 30억 인류에게 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호모사피엔스예요. 스마트폰을 가진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족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무 불편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으로 일어나서 뉴스는 뭘 보죠? 유튜브로 봅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카톡으로, SNS로 교류를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관심사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토스라는 금융 앱을 통해서 전 계좌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송금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배달의 앱을 실행시켜서 집에서 배달시켜 먹습니다. 혹은 마켓클리나 쿠팡에 접속해서 새벽 배송으로 모든 걸 받아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이제 가상세계가 바로 비즈니스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때 아직도 눈에 보이는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차리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을 다니는 한 우리는 평생 단순 소비자, 컨슈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 가상 공간에 이렇게 하이리빙이라는 슈퍼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나만의 숲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현명한 소비자로 나 혼자 쓸 때 최저 3%에서 함께 쓸 때 법이 정한 최고 35%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슈퍼입니다. 회원 번호를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무점포 슈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인 1 스마트폰을 가진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누구나 스마트폰에 1인 1 슈퍼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도 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하기 위해 점포를 알아본다면 그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지금도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이런 곳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손이 딸려서 배달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하러 마트를 가거나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꼭 바이러스나 독감이 아니라도 갈수록 대인 접촉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이제 가상 세계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도 기회가 됩니다. 하이리빙도 아마존과 쿠팡처럼 매장이 없는 유통회사입니다. 내가 쿠팡이나 마켓클리에서 주문을 하면 누가 돈을 벌죠? 쿠팡이나 마켓클리의 CEO가 돈을 법니다. 근데 하이리빙은 소비자가 주인인 슈퍼예요. 내가 소비를 하면 누가 돈을 번다고요? 내가 돈을 법니다. 하이리빙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한다는 거죠. 수익을 공유합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매출을 공유할까요?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우버는 20%나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15%의 수수료를 챙겨갈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유는 바로 수익의 공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고 경험을 후기로 남기고 공유하고 광고하는 이 모든 일이 디지털 경제의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일이며
그리고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킨 데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 세계에 숲을 차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숲 공유 플랫폼 하이리빙의 아이디를 갖고 싶으신가요? 진심이세요? 숲을 주면 또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전 세계가 급속도로 지금 수축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사회가 계속 성장하는 팽창 사회였습니다.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이 공유하는 플러스 썸이 가능한 시대였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로섬 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수축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축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저성장과 그리고 저소비, 저금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쪼그라드는 사회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입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축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나 문화, 이념적인 양극화로 민족주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 그 종교적 분쟁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들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누군가에게 탓으로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기주의에 빠질 때 우리 사회는 공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축 사회를 지혜롭게 극복할 대안으로 이타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스킴의 경제학입니다. 이 책은 달라이라마가 세계의 지성들과 함께한 마인드 앤 라이프 컨퍼런스 그 전체 내용을 수록한 책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타심은 어떻게 경제적 자본이 되는가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자비심과 관련해서 서로를 보살피는 인간의 태도는 살아남기 위한 생물학적인 본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의 경제위기가 사실은 경제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신의 실패이자 리더십의 실패라고 본다는 거죠. 계속 부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도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2만 불까지는 부와 행복이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 토대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2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에는 이게 비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노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와 자비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에만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비롭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리더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리더십은 권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나눠주면 내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리더십 발휘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뭐라고요? 스스로 리더가 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하이리빙이에요, 하이리빙. 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면 훨씬 강력한 조직을 갖게 되고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을 살리는 자기 주도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이리빙을 얘기하고 있죠. 자비로운 리더의 궁극적 임무는 사회에 이득이 되는 이타적인 조직을 만드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월등한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리더들이 일상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업과 경제 시스템이 이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번영과 인간의 행복 그리고 환경 보호를 모두 이뤄낼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건강한 이타주의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타주의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자본이며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리빙은 상생의 시스템으로 남을 도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비즈니스입니까? 그래서 내가 남을 돕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점점 더 내가 부자가 되어갑니다. 내가 먼저 셀프 리드로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셀프 리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게 하이리빙의 사업의 전부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새로운 백만장자들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 시작.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야만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이다. 사업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삶을 향상시키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을 더 잘할수록 당신은 더 성공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아는 한 이런 원칙의 전형적인 사례는 직접 판매밖에 없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UN 미래보고서 2050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의 업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경제 시작. 함께 많이 이 협업경제는 협업 소비운동으로 기업이나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경제, 함께 버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얻게 되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아시겠죠? 네.